연간 3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이탈리아 베니스.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낭만적인 도시지만 화려한 모습 뒤에는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미 오래전 건물 1층 대부분이 물에 잠겨 2층을 새로운 출입구로 만들어 생활하고 있고 바닷물에 그대로 노출된 건물은 곳곳이 부식돼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이 위태롭습니다. 모두 해수면 상승 때문인데 최근에는 일정한 기준면에서 조석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인 조위의 이상 현상까지 더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니스는 비가 오거나 만조되면 도시 곳곳이 침수되는 아쿠아 알타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수면이 지표면과 별 차이 없는 상황이 되면서 우기인 겨울철만 되면 도심은 온통 물바다가 되기 일쑤입니다. Normalmente vengono messe delle paratie, cioè delle pareti di acciaio per proteggere dall'acqua alta. Comunque senza le pompe, e molti negozi non ce l'hanno, le pompe perché bisognerebbe scavare sotto, sono praticamente inutili perché l'acqua entra dappertutto. 베니스 시민들은 매일 날씨를 확인하듯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는 게 일상입니다.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필수가 됐습니다. Vestiti no, ci sono gli stivali di gomma, sì, sono fatti apposta per camminare sull'acqua. Bisogna cominciare a mettere su le cose se sono magari troppo basse, allora si tende ad alzare un pochino, insomma, per evitare che tocchi sull'acqua.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상도시 베니스. 이탈리아 정부는 베니스의 지반 침식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2만 5천 톤급 이상의 유람선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대형 선박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파도가 침식과 침수를 가속화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베니스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권고문 채택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1980년대부터 해수면 상승 문제가 심각해진 이탈리아는 모세의 기적을 표방한 해안 방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모세 프로젝트입니다. Il Mose funziona come una grande porta che si solleva quando c'è il fenomeno dell'alta marea, dell'acqua alta. E quindi è un sistema per garantire che l'acqua non arrivi all'interno di Venezia. 베니스를 관통하는 세 곳의 석호 연결 통로에 78개의 플랩게이트라고 불리는 길이 20m, 30m의 관문을 만들어 바닷물이 높아질 때마다 문을 세워 바닷물 유입을 막는 방식으로 최대 3m 높이의 바닷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Nel 2021 abbiamo il MOSE in funzione e quindi la rete di preallerta della marea, dell'acqua alta, consente di preparare il MOSE e attivarlo in maniera tale che quando arriva il fenomeno dell'acqua alta la città non viene invasa, la città. 하지만 각종 기술적 문제로 완공 시점이 미뤄지면서 최종 투입 비용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고 연간 유지비만 1조 원, 방벽을 작동시킬 때마다 3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예산 대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난 2019년 당시에는 집중호우로 베니스 일대 수위가 1m를 넘었지만 시스템 작동 오류로 침수를 막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플랩게이트가 실험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시켜야 될 때 적절하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한계도 있었고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이상조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현상입니다. 인공 게이트를 설치하다 보니 물의 흐름이 막혀 생태계 교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결국 해외 사례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보완하는 한국형 방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2030년 부산. 교량에 물이 차오르고 도로, 자동차 할 것 없이 동네가 전부 물에 잠깁니다. 인천공항도 계류 중인 비행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침수됩니다. 해수면 상승에 폭우가 겹쳤을 때의 가정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전라도나 충청도 같은 지역이 피해를 심각하게 입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평지가 많고 그리고 해일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곳으로
최근 국립해양조사원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에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예측한 수치를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없이 배출되는 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오는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황해, 즉 서해가 80.8cm, 남해 대한해협 82.3cm, 동해 82.2cm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행되는 걸 전제로 한 저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황해가 45.8, 대한해협 47.1, 동해 47.2cm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 예측 모델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 영진항은 해수면으로부터 어선 저반 시설까지의 높이가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00년이 되면 여기에 있는 선박들은 모두 육지 위로 올라오게 되고 주변은 모두 침수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수면 상승도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현재까지 전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정도를 평가하면 사실 20cm 정도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해발 고도가 1에서 2m밖에 되지 않는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2100년,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불어닥칠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해안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상습 침수 구간도 아닌데 반나절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부터 배수로 점검 등 철저히 준비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홍로가 한 군데 있어. 그러니 여가 요 비 많이 오고 이러면 물이 이 난리 전체가 여가지고.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접어들 당시 동해안은 조석 현상에 따라 바다 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였습니다. 해안가의 경우 폭우가 내리면 인근 바다로 배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바다 수위가 높아져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동해안은 만조 시간대가 10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속초 같은 경우는 해수면 높이가 70cm 내외, 저녁에는 80cm까지 계속 상승하였고요. 동해 중부 앞바다에서는 3에서 5m의 높은 파도까지 더해지면서 만조가 유독 이번 태풍에만 겹쳤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건 해수면 상승으로 만조시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비가 많이 와도 바다로 배수가 됐지만 이제는 물이 빠지지 못해 해안가 내륙이 침수되는 겁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기후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100년까지 국내 해수면이 80cm까지 올라갈 때 연 강수량은 현재보다 20% 많아지고 태풍이 지나가는 횟수도 서해 85%, 내륙 78%, 동해 25% 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해안가 침수는 매년 반복되고 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특정 시기에 해수면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런 게 또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함께 합쳐진다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해수면 상승과 더 잦아질 집중호우와 태풍,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